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또 본인 앞으로 항소하겠죠.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발 사주.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일반인이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요. 고발장을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걸로 고발하라고 그래. 고발하면 바로 우리가 즉각 해줄 테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고발된 당사자가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인데 총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선거를 앞둔 사람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만약에 기소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부부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자 가운데 한동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힘이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준성 보냄 해가지고 그게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갔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데 수정관이라고 약칭으로 부르죠.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기소를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만약에 공수처 지금 뭐 계속 뭐 유명무실하다 하나만하다라고 하지만 공수처가 없었으면 그나마 이거라도 밝힐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검찰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잖아요. 자기 식구들 벌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검사들이 모여서 뭐 어떤 사람들 만나서 룸사롱 가서 술 마셔도 몇백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받아도 아 그래? 얼마 이상이면 이게 걸리니까 이거를 3분의 1 딱 나눠가지고 5분의 1 나눠가지고 얼마씩 해가지고 아 기준에 안 맞네? 무혐의. 자기 식구들끼리는 그렇게 해왔던 것 이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분 패널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재용 교수님. 예. 법원 판결 징역 1년 실형 이것은 이제 인정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사필 기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저는 뭐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이 지금 손준성 검사가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실형이 선고된 것인데 자 이때 손준성 검사가 이 사건을 저지를 때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의 검찰의 중립성은 그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거의 뭐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의 중립성은 정말 우리가 뭐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이번 아마 1심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카르텔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김웅 의원이 누굽니까?
유명한 검사 아닙니까? 검사 내진이라는 책까지 지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검찰의 DNA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인 김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저걸 갖다가 했다고? 근데 왜 했을까? 결국은 검찰 DNA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카르텔 공화국을 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토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깨야 되는 것은 검찰 카르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추가 수사라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손준성 검사의 자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총장의 이 묵인 또는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판결문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행간을 흐르는 뉘앙스는 틀림없이 당시 총장의 그런 이 지금 공모에 관한 상당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추가 수사를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언젠가는 정의를 아마 구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요. 제가 어제도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잠시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김준혁 교수님,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는데요.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국기문란 범죄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국기문란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국기문란이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다 죄를 받고 또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권력기관이었던 검찰이 이렇게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판결에서 좀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징역 1년이 실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어떤 역사적 판결의 어떤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이 고발 사주 내용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또 어떤 정치 행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그 자유스러운 비판들, 성역을 갖다 깨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민주주의를 갖다 파괴하는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용기 있게, 저는 용기 있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검찰 눈치 많이 봤다고 국민들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정치화를 갖다가 일정 정도 막아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하면 우리 부승찬 대변인께 사실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죄가 있으면 엄정하게 벌을 묻고 억울하게 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죄는 범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검찰 카르텔도 말씀하셨지만 제 식구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죠. 그리고 이번 판결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마는 느낀 점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혐의로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또 무혐의가 나와서 우리 공수처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그렇게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 선거로도 실제 뛰고 있고, 뛰는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말 제한사항이 많거든요. 어떤 후보를,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를 공식석상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는데 그 후보가 컷오프돼서 선거에 나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 또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을 경우,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다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역시 미완의 판결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법 권력은 법조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서요. 사법부의 용단, 용기, 이런 표현 자체가 참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자괴감을 느끼고, 왜 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구형, 그리고 강한 판결을 내리면서 법조인이라는 제 식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약한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봐줄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는지, 저는 사법부에다가 오히려 대묻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씨를 피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요? 손준성 검사 국회에서 무고하다, 나는 뭐 정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던 지난해 10월 20일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몽석, 성상욱 같이 일했던 부하 두 분이 저렇게 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웅, 조성은도 분까지 팩트로 인정이 됐어요. 가운데 있는 누군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10시 16분, 성상욱 10시 16분이고 김웅으로 전달되는 그 한 10분 사이에 손준성 차장이 아닌 다른 손준성이 그 절묘하게 끼어들어요. 혹시 또 다른 손준성 알고 계십니까? 동명이인이 있나요, 주변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 무고함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고요. 지금 곧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법정 알겠습니다. 외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렇게 분 단위로 착착 맞아 떨어져요.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듯이. 그런데 또 다른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뭘 보낸다. 판결문을 보낸다. 이건 뭐 로또를 한 3번쯤 연속 맞은 그런 확률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이 뭐 또 다른 손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질문했겠습니까? 하도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러면 손준성이 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지원 교수님, 예. 검사 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예. 대학도 어렵게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검사 되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왜 저렇게 머리를 씁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검찰 출입 기자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그때 민주화가 막 되고 난 직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검찰에서는 소위 말하는 상당히 좀 서열 위주, 뭐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죠. 같이 그때 뭐 이 사석에서 같이 뭐 술을 한잔 할 때 보면 그 이 서열이라는 것 자체가요,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런 그 술 먹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이거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무래도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이 같은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사법연수원에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제조, 그러니까 그 판사나 검사를 가는데 주로 성향들이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물론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출세지향주의적이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그 직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숨을 거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좋은 머리로 그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조직의 논리 그리고 위사람의 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의 DNA다. 그런 DNA가 사실 여러 지금 그 정권을 교체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그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사실은 지금 뭐 본인의 혐의를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닿긴 합니다만 정말 저는 이 한심한 부분이에요. 그 지금 사실 이 판결문 이렇게 하고 고발장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은 지금 아마 그 이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손준성 검사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에요. 예. 부하 직원 중에서 예를 들면 이몽석 검사라고 있는데 네. 이몽석 검사가 지난번에 지금 법정에 출두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진술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재판부도 당신이 검사 아니냐. 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재판정에 와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느냐는 식의 질타를 하는데 예. 그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이 검찰로서의 잘못된 의리, 맹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재판부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몽석 검사 공수처가 이 이몽석 검사는 기소는 하지 않았어요. 손준성 검사만 기소했고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다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증인은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사건 실체를 밝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법 적용을 받아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를 묻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 검사지. 검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검사 신분에 비춰봐도 가급적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사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오죽하면 판사가 야, 너 검사 맞잖아. 검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질타합니까? 이 검사들이 한 5, 600년의 어떤 권력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몸으로 이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만방자해진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오늘날 검사와 검찰과 거의 같은 기관인 조선시대 때 사원부인데 사원부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요. 금주령 내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음껏 먹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검사를 어떤 조선시대 사원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 오늘날 검사들은 이 폭력의 쾌감에 물들여져 있다. 이 폭력의 쾌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개인적 예를 하나 들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반장을 시켰어요. 예. 그때는 이제 공부를 조금 잘했을 때니까. 잘했으니까 교수님 되신 거죠. 그렇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나빴어요. 왜 나빴느냐. 학생들을 뭐 지가거나 뭐 때리게 하면은 본인이 안 때리고 반장한테 네가 대신 때려 이렇게 시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학생들 같은 친구들이지만 그냥 담임선생님 때리라고 하니까 때리다 보니까 그 때리는 맛이 굉장히 기묘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때릴 때 일종의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에 담임선생님한테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로 시작해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최고참까지 갔을 때도 단 한 번도 폭력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폭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이 폭력을 즐기고 싶어 해요. 이게 폭력의 쾌감이라고 하는 건데 검사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전형은 철저하게 일본식 검사 제도의 그대로 연장선상인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게 식민지 제도에서 행정권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통제하게 하는데 아주 악랄한 조선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헌병들, 경찰들, 여기에 더해서 최고 권력인 검사들까지.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조선인들을 통제하게 만드는 이 내용을 좀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들이 조선인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 아래 거의 뭐 노비나 천민대우 수준으로다가 징계하고 벌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갖다가 아파하지 않게 된 건데, 이 전통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꼴들이 나타난 거고, 정치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권력화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검찰 정권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해서 갈고 닦았던 검찰 체제가 꽃을 피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몰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해 왔고 어떤 식으로 권력을 쟁취하게 됐는지 다 봤다는 점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얼마나 실력이 없는 집단인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렸다고 하는 점에서 몰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 검찰 DNA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웅 의원입니다. 검사 내전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야, 참 그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였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고발 사주에 연루가 된 게 드러났어요. 아니,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막 뭐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해요. 최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잘못했다고 막 또 지적을 해요. 뭐야, 정신이 돌아왔나? 그럼 정신이 돌아왔으면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답합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또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하기도 어렵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그랬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 기억력은 도대체 어떤 기억력인가 참 궁금해요. 아무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나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공천 달라고 하면 받을 것도 같은데 또 출마를 안 한다고 해요. 이건 또 뭔지 참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시간에 오갔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저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음,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음,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음.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어, 검찰색을 안 띠고. 자, 저 내용이 뭡니까, 부승찬 대변인? 이게 참 명확히 이제 고발 사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 의원은 빠져나갔죠.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웅은 이제 무혐의로 나오는데, 참 녹취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만 하더라도 진짜 녹취를 보면 외압에 의한 게 명확하잖아요. 외압에 의한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조정을 한다는 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의 색깔을 띠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검찰이 결국은 개입했다라는 건데, 지금 김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고발 사주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내전이란 책을 쓰고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러고 이제 배지를 달고 그랬지만은
고발 사주권이 터지면서 이것도 양아치구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본인이 국회에 불출마 선언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건희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손준성뿐만 아니라 김웅뿐만 아니라 손준성도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재판부에서 둘 다 한때 이제 검사를 했던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탄핵 관련해서 지금 직무정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검사장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검찰이 그동안 뭐 검찰 독재다 뭐다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냄새를 잘 맡는 집단이다.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이제 네임덕에 빠질 때 정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기에서부터 검찰 독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제 식구와 아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게 정권 초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일본의 도쿄지청을 빼고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본도 한국식 검찰 제도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청으로 검찰청 자체가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결국은 제도 개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임덕 상황에서 또 정의의 편에 서서 윤석열을 어떻게 다시 법의 심판에 세운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은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게 확실하다. 이번 총선이 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승차 대변인 얘기하신 김에 예.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가 천공 처음 보도를 네. 한 데인가요? 예. 뭐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지금 그 천공이 한남동 예. 지금 육군 참모총장 공간하고 그다음에 육군 서울 사무소를 다녀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로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해서 카니발 2대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카니발 뒤쪽에는 이제 천공이 타고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기사. 그러니까 천공의 관적 그 시찰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데가 뉴스토마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예,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단은 명분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신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하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을 천공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명분은 그겁니다. 신원 언론사의 혹은 기자들의 신원 정보 업데이트.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1년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출입처에서 삭제를 했죠. 저기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오는군요.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육참총장, 천공 김용현 공간 둘러봤다 말했다. 이걸 뉴스토마토가 맨 처음 보도를 했군요. 예, 이게 저한테 김종대 의원이 가장 먼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저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주도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물어봤고요. 근데 차재원 교수님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천공 관저 개입 의혹도 뉴스토마토가 했고 이 고발 사주는 뉴스버스라고 하는 데가 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서울의 소리가 이제 저기를 했고 사실 인터넷 언론이라고 부르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이런 공중파 종편에 비하면 참 그 약한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런 취재를 해서 보도를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디지털 발달도 있지만 일종의 거대 매체가 갖고 있는 좀 뭐랄까요, 이 지금 그 뭐랄까 제 역할을 못하는 제 역할을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크고. 예, 등치만 크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조심하시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어쨌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도 뭐 제가 한 번씩 보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진실들, 가려진 진실들 성의 없이 취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뉴스버스 같은 경우도 이진동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옛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깊숙이 취재했던 아주 뛰어난 기자이기도 하고, 그런 그 매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웅호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김웅호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사실은 혐의가 많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기소를 못했느냐? 당시 그 행위를 저지를 때가 이 김웅호 의원의 신분이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고위수사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검찰에 송치를 낸 거예요. 그러면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검찰이 결정을 하는데 결국 검찰이 봐주기를 한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빤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역할을 한 건 빤한데 그 증거불충분으로 그 기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게 바로 검찰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 봐주는 거면 지금 일선에 있는 검사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엄청 멀어지고 모를 건데 하나의 시사점이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발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함부로 내가 내 소신대로 이 지금 업무 매뉴얼대로 했다가 내 잘못 가겠다. 저렇게 이 지금 뭐 천하가 다 아는 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버젓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아주 그러니까 고위층이 최고의 권력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여기에 내가 내 소신대로 내 업무 매뉴얼대로 그럼 기소를 들겠다? 야, 내가 무슨 이 불경죄를 저질러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검찰에 깔려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손준성 검사장 승진과 양평의 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관련된 그 국장 승진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쪽에서 벌어진 것과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이 각각 독립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누구와 연결되는 거냐? 김건희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 김건희와 연결되느냐? 두 사람 분명히 징계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징계 중인 사람은 자리를 옮기거나 혹은 승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법 위반이에요. 지금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양평에서 그 국장 승진, 바로 고속도로를 이전하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총괄하죠.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고발 사주 내용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유시민, 최강욱 등에 대해서 고발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해 충성하는 거죠. 손준성 검사는 최강욱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원래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후배로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강욱 의원을 뒤통수를 무지하게 내려친 겁니다. 최강욱 의원하고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손준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더 큰 정치적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배도 뒤통수 내려친 거예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성심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결국은 뭐냐?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김건희한테 충성하면 무조건 승진한다.
그리고 영전한다.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국가 운영을 갖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징계 대상이나 징계 지금 심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은 징계가 내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직 이동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진급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검찰에서 꼼수를 부렸죠. 감찰을 해서 징계에 의해서 무혐의 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사장 승진이 아니고 이게 버꾸라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미리 검찰에서는 감찰을 해서 손준성은 죄가 없다. 이렇게 아예 풀어줬어요, 아예. 너 승승장구해라. 그렇다면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보통 이건 모든 것들은 통상적으로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물 숫자하고 갈 것자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이건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꼼수를 그렇게 뒀다. 예. 진짜 법비들이야. 법 도적들이야 이거. 그래서 이제 손준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요.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손준성이라는 자가 입을 열면 본인들은 다 죽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 장모 대응 문건도 있죠. 의혹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발 사주만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판사들 이제 사찰 문건 이것도 연루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고발 사주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거지. 지금 손준성은요, 윤석열한테는 아킬레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검사장으로 승진 안 시키면 안 돼. 그러면 지금 기소가 됐지만, 야, 손준성 살려요. 지금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살려서 진급시켜. 얘가 입을 터는 순간, 혹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순간, 우리도 다 죽어. 지금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검사장 승진까지 그런 무리하게 감찰을 조작하고 이러면서 검사장 승진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더 많다. 손준성을 통해서 더 많다. 근데 이제 1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진술 거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손준성 검사 지금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강아웅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표창장 위조는 4년, 고발 사주는 1년. 참 엄청나게 공정하다. 법원 판결에도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법원 판결은 또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많이 좌우가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이 공소 유지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5년 구형을 했어요. 5년. 네, 5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아마 형량이 좀 대폭 내려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항소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1심 재판부는 사실 지금 손준성 검사가 자기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이 고발 사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시켰잖아요. 근데 이 지금 1심 재판부는 사실 명시적으로 당시 검찰총장의 그 지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않는데 사실은 공수처도 사실 그때 조사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손준성 검사가 1심 실형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뭐 지금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당장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소추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지요. 지금 차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손준성 검사가 뭐하러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 명예를 지금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본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벌을 준다면 속이 풀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뭐 초등학생도 알 만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기소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사자를 또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아까 제가 뉴스버스, 뉴스토마토, 뭐 서울의 소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조여 맬까 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언론사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정어리 TV 미약하지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신발끈 다시 조여매고 제대로 된 언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요. 역사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